언젠가 지인이 이를 이 쿠팡을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피식 웃어 넘겼다. 쿠팡에 회원가입조차 안 돼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싶어서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쿠팡에서 뭐라도 하나 산 고객이 1,485만 명에 이르고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로켓와우 가입자는 470만 명, 전체 고객 중 32%를 차지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더라? 는 말이 나올 법하다. 국내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회사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NYSE 상장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현지 시간 이후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쿠팡은 왜 한국 증권시장이 아닌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 걸까? 일각에서 주장하듯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경영권 방어 장치인 차등의 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인가? 쿠팡이 미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와 논란이 되는 차등의 결권 관련 국내외 움직임을 들여다본다. 쿠팡은 원래 미국 회사,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쿠팡 인코퍼레이티드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이지만 모기업 쿠팡 LLC는 미국 유한 책임회사다. 쿠팡 LLC가 쿠팡녀는 괄호 닫는 괄호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쿠팡 LLC 유한회사가 이번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그렇게 나왔다. 물론 일부 투자자와 증권업계에선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왜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 기회를 주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여기서 새삼 주목되는 것이 한국에 없는 차등의 결권 문제다. 차등의 결권은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 의결권 또는 일주에 1개 미만의 의결권이 있는 부분 의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논란의 대상은 복수 의결권이다. 일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창업주의 경우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쿠팡 LL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S1를 보더라도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제일교포 손정희 회장이 주도하는 SBF, 비전펀드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다. 창업주인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나온다. 우버 시스템을 만든 투안팸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아마존 출신 고라브 아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 CFO 등 대부분이 미국인이다. 쿠팡은 이번 상장 과정에서 김 의장에게 일반 주식 클래스 A의 29배 많은 권한을 가진 클래스 B 자격을 부여했다. 상장 후 지분 2%만 가져도 58%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일주당 1개 의결권 원칙을 가진 국내 법체계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차등 의결권 보장 때문에라도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선택했을 거라는 추측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미국 증시행 진짜 이유는 쿠팡의 미국 증시행 배경에는 한국에 없는 차등의 결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은 복수 의결권과 무관하다를 보자.
쿠팡은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왔으며 그 외 주요 주주들도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이어서 애초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또한 쿠팡의 미 증시 상장은 모기업이 미국 법인이고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만년 적자 기업에 대한 한국 증시 상장 제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 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음을 예로 내세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날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라며 복수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벤처기업 상장이 편하게 되고 없다고 상장이 안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복수 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의 여지를 남겼다. 실제 쿠팡은 미국 증권 신고서에서 지난해 매출은 119억 6,734만 달러, 약 13조 2,4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1%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적자로 지난해만 5억 2,773만 달러, 약 5,800억 원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나와 있다. 누적 적자는 41억 1,800만 달러, 약 4조 5,500억 원에 달했다. 작년까지 전국 30여 도시에 걸쳐 물류센터 100여 개를 구축하고 5만 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 탓이다. 자금의 추가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차등의 결권 도입 해외 사례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차등의 결권 구조의 상장을 허용하는 나라는 증가하는 추세다. 차등의 결권 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서도 미국은 1852년 메릴랜드주 회사법에서 차등의 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 이래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차등의 결권 주식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04년 구글 기업 공개, IPO, 이후 페이스북, 그룹폰, 옐프, 링크드인, 진가 등이 차등의 결권 주식을 통해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IPO를 마쳤다. 호주나 이스라엘은 회사법상으로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상장 회사에서는 일주 1회결권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미국, 캐나다 외에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9개 유럽 국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신규 상장을 허용한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의 거래소들은 그 중간 형태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한적으로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여전히 차등의 결권 주식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존재하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 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소액 주주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더욱더 상장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 미국 증권시장만 하더라도 기관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재량과 자율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도 되지만 우리는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위험한 회사는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쿠팡처럼 4조 원대의 누적 적자가 있는 경우라면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차등의 결권 국내 논에 탄력받을까? 우리나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상법상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일주 1회 결권 원칙을 채택한다. 대법원도 법률에서 일주 1회 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원칙에 반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1년) 상법에 무의결권을 도입, 허용했으나 실제 발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따라서 차등의 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일주 10회 결권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 입법안인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줄곧 추진하던 방향이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전망이다. 다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벤처만 허용한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모를까, 결국 허용 폭이 넓어진다면 문제가 클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그래서 차등의 결권 구조를 설계할 때 강제적으로 일몰조항, 미리 정해놓은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일주 1회 결권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차등의 결권은 창업자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인정되는 것인데 그러한 창업자의 기여는 영속될 수 없고 차등의 결권 구조는 상장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상장 후 차등의 결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선 시점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 성명에서 지적했지만 실제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 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 유인은 하나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복수 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 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국제적 흐름을 무시할 수도 없고 재벌의 세습 문제를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게 지금의 고민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용인하고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쿠팡이 불붙인 차등의 결권 논란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은용 논설위원 키 66에 푸산.com